안녕하세요. 여드름으로 대박난 샵 하이필스킨 대표 오소라입니다. 오늘 구로본점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은 여드름 피부의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드름 피부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5천 명 정도의 고객님들을 만나보고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이 고객님들이 이제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클렌징 제품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바꾸고, 그 클렌징 방법을 바꾸고 이제 관리를 했던 분들이랑,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하면서 샵케어만 받았던 분들의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보다도 클렌징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클렌저는 무조건 바꾸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꼭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피부 상태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렌징만으로 피부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악화가 되면서 피부 손상이 일어나고 여드름 피부가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클렌징을 했을 때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고 장벽이 깨지고,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클렌징을 선택하는 방법과 그 클렌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클렌징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우리 피부는 약산성 pH 4.5에서 5.5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박테리아와 세균의 번식을 억제를 하고, 이제 또 피부가 손상받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피부는 약산성이 유지가 됐을 때 가장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드름 피부는 pH가 몇이에요?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pH 7.0에서 7.5로 알칼리화된 피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칼리화된 피부는 장벽 손상이 일어나고 균 번식이 쉽고, 그리고 알칼리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피부 질환인 아토피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pH 약상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피부는 약산성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드름 피부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건강한 장벽을 유지가 할 수 있고, 그래서 클렌징 제품을 잘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약산성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는 약산성이 유지가 되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띠고, 그래서 따라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간혹 약산성 제품을 사용했을 때 너무 미끄덩거리고 세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트러블이 나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세안을 해야 되죠? 저희 샵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뽀득뽀득 씻겨야 노폐물이나 이런 게 잘 씻겨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클렌징은 살짝 미끄덩거리는 정도로 씻기는 게 가장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뽀득뽀득 씻기면은 지금 당장이야 씻겨진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할 때 살짝 미끄덩거리게 씻기는 거를 조금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정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약산성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을 했을 때 1차 세안제로는 로션 타입이나 밀크 타입을 추천해 드려요. 무대 화장이나 뭐 신부 화장 아니면 진짜 진한 메이크업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오일이나 밤 타입보다는 좀 부드럽게 씻길 수 있는 로션 타입이나 밀크 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피지를 녹인다고 막 오일 클렌저로 요런 데 문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좁쌀이 온 얼굴에 퍼지는 맞아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처음에 상담을 해보면 고객님들 중 반 이상이 오일 클렌저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피지를 녹여서 네, 여기. 나중에는 막 이렇게 장벽이 손상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일 클렌저로 이렇게 녹이는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딥 클렌저라든지 뭐 포어 클렌저, 뭐 효소 파우더 같이 각질 제거 기능이 있거나 아하나 뭐 파바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유분이 과도하게 나오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여드름처럼 유분이 막 과도하게 발생해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은 피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건조함이 없고 피부가 좀 뜨겁고 유분이 좀 잘잘잘 흐르는 지성 피부는 디클렌저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는 그냥 가끔씩 정돈하는 느낌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피부가 좀 약하고 좀 건조한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능성 클렌저를 피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좀 지성 피부고 세안 후에 바로 기름이 올라온다 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기능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대로 된 세안 방법으로 세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조함이 느껴진다면은 이제 저자극 계면 활성제로 세안제를 바꾸셔야 돼요. 합성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예민함이라든지 건조함 그리고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계면 활성제나 저자극 계면 활성제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타입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클렌저는 자극감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른 타입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이필스킨에서는 다양한 클렌징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피부가 와도 추천이 가능하게끔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 피부 타입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그럼 제대로 된 클렌저를 고른 후에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클렌저를 고른 후에 이걸로 어떻게 제대로 된 클렌징을 하는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크나 로션 타입으로 화장을 지우는 1차 세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적은 양으로 얼굴에 직접적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고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요만큼 넉넉하게 짠 후에 그 제품을 가지고 가볍게 러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이 직접 닿지 않고 이 제품이 묻혀지게끔 살살살살 가볍게 러빙을 해주시면 되고, 이 러빙 하는데 1분 정도 문지르신 후에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로 어프어프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공이나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은 항상 뜨거운 물로 피부를 좀 불린 다음에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아니고 미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피부는 온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온도에도 피부는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안은 미온수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는 스팀 타올 세안법도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뜨거운 기운이 피부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은 피부는 오히려 건조해지기 때문에 스팀 타올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1차 세안 후에 2차 세안제인 이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할 때는 거품을 많이 내서 거품으로 러빙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품기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거품기로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도 1분을 넘기지 않고 이제 러빙을 해주시면 되고 구석구석 가볍게 손끝으로 러빙을 해주신 후에 아까와 동일하게 미온수로 어프어프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손끝보단 제품으로 네. 러빙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세안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네.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더 좋은가요? 클렌징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노폐물이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을 하면서 얼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는 요 귀 쪽이라든지 요런 귀 쪽 그리고 목덜미 쪽 요런 곳을 이제 닦아주면서 요 주위를 순환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극을 주게 되면은 얼굴에 있는 열감이 좀 빠지면서 순환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안법만 바꿔줘도 훨씬 더 촉촉하고 뽀얀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안이 끝난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톡톡 가볍게 그 물기만 제거하시고 바로 기초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안 후에 수건으로 바로 물기를 닦아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물기를 흡수를 시키는 게 좋은가요?
세안 후에는 그 물기를 그냥 바로 닦아내고 바로 기초 케어를 해주시는 게 훨씬 피부의 수분도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초 제품을 바로 바르기 위해서 요거를 화장실에 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제품을 보관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화장실은 되게 습한 곳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습한 곳보다는 밖에 그 화장대에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여드름 피부에 피부 손상을 줄이면서 트러블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당장 세안법부터 바꿔서 네.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안법만 이렇게 바꿔서 세안을 해줘도 요런 요철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요런 요철들은 50%는 없어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모든 피부 문제의 근원인 건조함이라든지 열감이 다 이런 세안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